이거랑 같다. 네. 마이너스 xp 마이너스 xn으로 해서 요 가운데 영역에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했었는데 여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statically no carrier입니다. 전자나 홀이 거기에 정적으로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를 띤 입자는 거기에 순간적으로 있을 수도 있으나 다이내미컬리 존재하는 건 맞으나 정적으로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적인 해석, 일렉트로스태틱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일렉트로 다이내믹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 캐리어니까 그걸 다른 말로 그 영역의 이름을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다 고갈되었다라고 해서 디플리션 이제 한자어로 공필층이라고 합니다. 디플리션 층이니까 이전 대신에 레이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레이어냐면 이 아까 웨이퍼 표면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졌다. 막처럼 모여서 디플리션 레이어 또는 뭐 디플리션 영역, 공필 영역으로 하면 디플리션 리전이 되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 다음 얘기로 전기장을 이제 학습을 했으니 PN 접합을 X 방향에 따라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했으니 그 다음 작업은 전기장에서 다음 갈 곳은 포텐셜, 볼티지입니다. 볼티지라는 거는 사실 뭐 반도체 물리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전압은 항상 뒤에 전압 바로 열고 차 괄호 닫고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전압의 컨셉은 A와 B 지역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얘는 5볼트, 얘는 10볼트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어디가 0인데를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PN 접합 공부할 때는 N형 반도체 쪽을 일단 뭐 0으로 보는 거를 나중에 챕터 6에 가면 많이 할 텐데요. 여기서는 일단 P형 쪽을 기준 전압 0볼트로 잡아둔 그림입니다. 어디를 잡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는 일단 P형 쪽을 0이라고 합시다. 그럼 P형 기준으로 공필층 내부 여기와 그다음에 N형 쪽 이쪽 편에 전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기도 포텐셜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입니다. 외부에서 전압을 가한 게 아니라 P형, N형 이쪽 가만히 놔둘 때 그래 P형 쪽을 0이라고 할 때 공필층과 내부의 N형 내부에 몇 볼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근데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공필층에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있으면 전압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물리 시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으면 이렇게 전기장 생깁니다. 여기가 전압이 V 플러스, V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가 있으니 가운데 전기장 있잖아요. 이 컨셉이니까 PN 다이오드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전기장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생겨 있으니 그럼 P형과 N형 사이에 전압차가 있는 거네요. 그래 있을 건데 P형 쪽으로 일단 전압을 0이라고 하면 여기 N형 쪽의 전압은 얼마인데요? 그걸 이제 숫자로 써보자는 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전압의 차이는 전기장이다인데 여기 이제 부호를 맞추기 위해서 또 반도체 물리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왜 마이너스 붙는지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전압차를 뭐 물리적인 상상을 통해서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수학의 힘을 빌어서 그냥 미분만 하면 됩니다. 전기장 지웁시다. 낙서 한번. 이렇게 넘어올 때 전압을 미분한 게 전기장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건데 내가 아는 정보 이 과욕이 있네요. 이게 이제 1차 곡선이잖아요. 또 공필층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 1차인데 미분에서 1차 함수 나오니까 원래 건 2차 함수겠죠. 포물선 모양이니까요. 근데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구간별로 나누어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있고 뭐 그냥 더하기 x 빼기 3, 뭐이 정도 되는 거를 dv dx는 하고 이렇게 수학 문제 풀면 되잖아요. 풀어보면 얘는 아마 위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일 겁니다. 실제로 계산한 결과가 일부가 여기 남아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려면 필요한 정보가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1학년 때 공학수학 공부할 때 미분 방정식 추천 풀면 항상 미분을 하고 나면 뒤에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했는데 그 정보를 줘야 되겠죠. 일단 모양만 정합시다. 이때 여기입니다. x 이퀄 xn에서 전압이 얼마일까? 그리고 뭐 n 사이드 쪽에 전압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 얼마일까? 근데 여기
VBI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요게 빌트인 포텐셜. 아까 말한 대로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 요 끝 XP에서 XN에서 마이너스 XP 요 지점 사이에 분명히 델타 V 전압의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그게 얼마냐? X 이퀄 마이너스 XP에서 전압을 0이라고 하고 여기 X 이퀄 XN에서 전압을 뭐 얼마 있을 텐데 그건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긴 거니까 VBI라고 쓰되 쟤는 변수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값이에요. VBI라고 쓰자라는 겁니다. 상수예요, 상수. 뭔지 모르니까 아직 값을 알려면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P형의 도핑 농도, N형의 도핑 농도만 알면 이거 금방 계산해요. 9단, 6단 기억나죠? 반드시 물리 시간에 공부한 거. 헤딩 에너지 레벨의 차이. 자, 이제 그 얘기로 갑시다. 저거 빌트인 포텐셜 계산하는 거 여러분 이미 다 공부했어요. EC, EV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페르미 레벨이 휘어져 있죠. 이제 결국은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서 하나의 페르미 레벨이 될 때까지 뭔가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물이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빌트인 포텐셜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내부의 전압차가 유도된 거니까 결국은 내부의 전압차는 원래 있던 페르미 레벨의 요 갭, 요 놈입니다. 요 놈이 QVBI입니다. 이거 나중에 연산할 겁니다.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미 공부한 거 잠깐만 기억이 안 나는 학생 놔두고 빨리 쫓아와요. 그거를 이미 했던 이상학번 학생들 중에 기억이 날 겁니다. P형 반도체 도핑 10여 18승, N형 도너 10여 18승 하면 빌트인 포텐셜 얼마? 하고 물으면 떠오를 겁니다. 아, 가운데 미드갭 기준으로 P형이 10여 18승, 억셉터 8678, 0.48. N형은 가운데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에서 도너 10여 18승, 8648, 0.48. 양쪽에 0.48, 0.48인데 그 비틀어진 정도가 둘이 더하면 되니까 0.96. 빌트인 포텐셜 0.96입니다. 양쪽의 도핑 농도만 알면 바로 암산으로 0.96이요. 이제 전자회로 시간에는 보통 고농도 도핑된 PN 다이오드 공부 잘 안 할 거예요. 10에 15승 정도 많이 쓸 건데 10에 15승 하면 535, 0.6이죠. 그래서 빌트 포텐셜 0.6이라서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회로 전기회로 시간에 공부한 거에 다이오드를 하나 넣을 거예요. 이 다이오드는 비선형 소자예요. 전기회로 시간에 배운 건 선형 소자라고 내가 리니어 서킷을 얼마나 강조했어요. 비선형 소자가 들어간 비선형 회로 해석할 때 다이오드 그럼 양단에 이거 KCL, KVL 쓰고 뭐 여러 가지 회로 해석 방법들 쓸 때 그 다이오드 양단에 전압차가 있다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전압차가 어디서 오냐면 빌트인 포텐셜에서 와요. 보통은 전자회로 책 열어보면 0.5V, 0.7V로 가장 많이 교수님한테 왜 0.5로 해요? 그 다이오드가 도핑 농도가 양쪽이 15승이라서 대충 한 0.6인데 그냥 뭐 0.5로 쓴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디바이스에 대한 지식이 있는 회로 교수님이고 모르면 원래 그렇게 써요. 그 정도 된 부분 만들어 오는 거예요 하면 이제 소자는 모르고 회로에 대박하신 분입니다. 내가 키우는 인재들은 소자도 알고 회로도 알아요. 이게 디자인 테크놀로지. 디자인이 서킷이고요. 테크놀로지가 소자 공격이에요.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옵티마이제이션. DTCO 때가 열렸다고 내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디자인과 테크를 다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서로 언어가 달라서 만나서 얘기 나누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한국말인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모든 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요걸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시스템 테크놀로지 코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시스템 레벨에서 우리 학과로 따지면 오히려 요즘 막뭐 CXL이 어떻고 컴퓨터 이래요. 이 테크 디퓨전이 어떻고 디퓨전 공정에 뭐 CVD 공정, PVD 공정, 뭐 어타믹 레이어가 어떻고 트랜지스터의 옥사이드 두께 이 얘기랑 위에 컴퓨터 레벨에서 인스트럭션 셋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가 같이 코옵티마이제이션 돼야 돼요. 실제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만드는 메모리 솔루션 제품들을 보면 뭐 HBM이니 뭐 LPCAM2니 뭐 랜드 쪽은 엔터프라이즈 SSD니 그거 결국 다 이해하고 한 번에 다 설계 관점에서 요게 최적화 방향입니다라고 하려면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회로도 알아야 되고 소자도 알아야 되고 기공정도 알아야 돼요. 그런 엔지니어가 잘 없어요. 없어요. 나랑 오인호 교수도 만나서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나도 똑같이 오교수님 하는 말 100%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을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데이비스가 약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네. 이겁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한 20년, 30년 테크 시장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자. 합시다, 계속. 자, 저 빌트인 포텐셜, 네, 잠깐 얘기했고, 분이 36분. 네. 그래서 여기입니다. x 이퀄 xn인 지점에서 포텐셜의 값을 VBI라고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고 미분 방정식인 dv dx는 마이너스 1을 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 값이 요 y축의 얘기가 VBI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위로 볼록. 이쪽 편은 여기에 대입하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나와서 이쪽은 0이고요. 뭐 포텐셜은 연속이니까 쭉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 한번, 위로 볼록 한번 평행으로 쭉 갑니다. 이거 나중에 시험 칠 때 그리세요 하면 대충 이렇게 그려요. 다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세요. 하다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쭉 갑니다. 예쁘게 잘 그리죠?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텐셜을 했고 그다음 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이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갈 때 있고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관계치 물리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에너지는 마이너스 2V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왜 나와요? 전자라니까요. 이게 전자 에너지다. 전자의 에너지. 마이너스. 이것도 외우기 좋게. 에너지의 단위,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Q가 일렉트론이고 V니까 볼트. 아마 안 까먹었다. E는 마이너스 QV. 됐네요. 여기 요 그래프에서 V를 X에 대한 함수로 썼잖아요. 에너지를 X에 대해서 구하고 싶어요. 관계식은 마이너스 Q만 곱하면 돼요.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Q를 곱하는 건 X축으로 되어서 접어 올리면 되잖아요. 대칭하면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린 이 그림을 뒤집으면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뒤집어주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됩니다. 요 모양새가 바로 컨덕션 밴드 H가 될 겁니다. 요거를 X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이 X축, 에너지 Y축을 꼭 그리는 그죠. E 오브 X라고 하는 그래프 개형을 찾았고 얘를 위에서 그려보면 쭉 가다가 위로 한 대로 아래로 볼록 쭉 갑니다. 그 다음 그 밸런스 밴드 H는 어떻게 찾아요? 이거는 P형, N형 반도체니까요. 얘도 실리콘이고 가운데도 실리콘이에요. 다 실리콘이니까 실리콘의 밴드갭은 안 변해요. 그래서 112 밴드갭 에너지 같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밴드갭 에너지 1.12 일렉트론에서 이렇게 다 내려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잘 그리라고 예전에 펜 두 개 잡고 그림 그리라고 그랬지. 그 볼펜 두 개 딱 잡고 여기 껴가지고 손 그냥 붕대로 꽁꽁 묶어가지고 쫙 그려보세요. 이거 그냥 보면 알아요. 경험해보라니까요.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전자펜 하나밖에 인식이 안 돼서 못 그리는데 공책에다가 진짜 해보세요. 그럼 깔끔하게 그려집니다. 나중에 시험 칠 때 PN 접합 다이오드의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그려요. 이렇게. 근데 이게요 대충 그리면 요렇게 되지 않는 이 틀린 그림이에요. 이게 눈으로 볼 때 여기랑 여기랑 뭐 약간 여기가 착시 현상 때문에 좁아 보여요. 되게. 근데 실제 그려보면 내가 딱 잡고 그렸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몸 좁아지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 사실은 밴드갭이 이 Y축과 버티컬리 그려보면 똑같아요. 꼭 그려보세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한 번은 그리자 진짜. 집에 가서 꼭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PN 접합에 정성적인 겁니다. 수학적으로 막 열심히 풀진 않았지만 러프하게 풀면서 PN 접합을 만들었을 때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도 가하지 않고 그냥 실험실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웨이퍼에 P형, N형을 붙어 있을 때 그 접합면에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날까? 공핍심도 생기고 빌트인,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정장도 있고 전압 차이도 생기고 그 근원은 결국은 도핑을 해서 P형, N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PN 접합이 아니라 그냥 실리콘 접합이면 그냥 쭉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렉트릭 필드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P형, N형을 붙이니까 이런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디램, 랜드, CPU, GPU, AP의
연산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0과 1이라는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는 이 정보 시대를 0과 1로 다 표현하잖아요. 0, 1을 표현하는 주인공, 하드웨어 부품, 그 트랜지스터인데 그 트랜지스터의 핵심 알짜배기 파트가 PN 접합들이에요. 그리고 본 강의에 시간이 허락하면 할 겁니다. 후반부에 MOS 구조,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죠. 도체, 부도체, 반도체 층층이 쌓아 올린 그 녀석이 또 트랜지스터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트를 큰 두 개의 파트, PN 접합, 모스 캐패시터 집중할 거고 그 과정에서 PN 접합을 확장하면 PNP가 될 거고 NP 접합을 확장하면 NPN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두 개가 이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과거 기술이고 지금도 일부 아날로그 영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만 널리 쓰이진 않아요. SK하이닉스의 사업 영역으로 좁히면 BJT를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 또 큰일 난다. 언젠가 볼 수도 있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BJT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중간고사 때까지는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PN 다이오드를 잘 이해하면 BJT는 이건 죽먹힙니다 하면 이건 마치 공대 교수님이 야 이것도 몰라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이런 느낌이랑 똑같으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여러 번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첫, 첫 수업은 아니고 두 번째 시간에 진도 한 장 나갔네, 한 장. 한 장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량적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